나는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을 믿고 시작했다가 상품을 팔기도 전에 500만 원을 날렸다. 처음에는 진짜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줄 알았다. 요즘은 사무실 없어도 되고, 재고 없어도 되고, 직원 없어도 되고, AI로 상세 페이지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상품만 올리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이 너무 달콤했다. 회사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던 나한테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은 거의 탈출구처럼 들렸다. 그런데 3개월 뒤 나는 알게 됐다. 무자본이라는 건 돈이 안 든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순간을 내가 늦게 알아차린다는 뜻에 가까웠다. 처음 시작은 정말 가벼웠다. 퇴근하고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무자본 창업 영상을 봤다. 영상 속 사람은 말했다. 요즘은 돈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고. 상품은 위탁으로 가져오면 되고, 상세 페이지는 AI로 만들면 되고, 마케팅은 블로그와 쇼츠로 하면 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발주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뛰었다. 내가 그동안 창업을 못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핑계가 없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딱 영원으로 시작하려고 했다. 예, 무료 강의만 보고, 무료 툴만 쓰고, 무료 템플릿만 찾아서 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나씩 걸렸다. 먼저 사업자 등록은 해야 했다.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해야 했고, 스마트 스토어도 세팅해야 했다. 예, 이건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창업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아직도 나는 이게 무자본 창업이라고 믿고 있었다. 문제는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그냥 아무 이름이나 쓰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스토어 이름을 정하려니까 신경이 쓰였다. 너무 촌스러우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흔하면 안 될 것 같고, 검색했을 때 이미 쓰는 곳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예, 로고도 필요해 보였다. 처음에는 무료 로고 만들기 사이트를 써봤다. 그런데 결과물이 너무 별로였다. 내가 봐도 믿음이 안 갔다. 그래서 결국 로고 제작을 맡겼다. 8만 원이었다.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창업에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그렇게 첫 결제가 시작됐다. 로고를 만들고 나니까 이번에는 상세 페이지가 문제였다. 상품을 올리려면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했다. 공급처에서 준 이미지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지만 막상 보니 너무 허접했다. 다른 판매자들도 똑같은 이미지를 쓰고 있었고 차별점이 전혀 없었다. 유튜브에서는 말했다. 상세 페이지가 좋아야 전환이 나온다고. 그래서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문구를 써보고 디자인 툴을 열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웠다. 예쁘게 만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사람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웠다. 결국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샀다. 49,000원이었다. 그 다음은 상품 소싱이었다. 처음에는 위탁 판매니까 재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상품을 고르려고 하니 아무거나 올릴 수가 없었다. 경쟁이 너무 많았고 가격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다. 같은 상품을 파는 사람이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었다. 나는 남들과 똑같이 올리면 안 팔릴 것 같았다. 그래서 샘플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품을 직접 확인해야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리뷰 느낌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샘플비와 배송비가 조금씩 나갔다. 하나는 2만 원, 하나는 3만 원, 또 하나는 5만 원. 작게 나가던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준비라고. 제대로 팔려면 이 정도는 봐야 한다고. 그런데 준비할수록 필요한 게 더 많아졌다. 사진을 직접 찍어야 할 것 같아서 조명도 찾아봤다. 배경지도 필요해 보였다. 상품, 촬영용 소품도 있으면 더 좋아 보였다. 처음에는 안 살려고 했는데 상세 페이지 예시들을 보면은 전부 깔끔했다. 내 사진만 허접하면은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았다. 그래서 저렴한 조명과 배경지를 샀다. 또 몇만 원이 나갔다. 그때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한 번 사두면 계속 쓰니까. 그런데 진짜 돈은 광고에서 나갔다. 상품을 올려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상품만 올리면은 몇 명은 볼 줄 알았다. 그런데 조회수가 너무 낮았다. 노출도 안 됐고 클릭도 안 됐다.
그때 또 유튜브를 봤다. 초반에는 광고를 조금 태워야 데이터가 쌓인다고 했다. 광고비 없이 팔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다. 나는 고민했다. 무자본 창업이라더니 광고비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미 상품도 올렸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었고 여기서 멈추기에는 아까웠다. 그래서 하루 일만 원씩만 광고를 돌려보기로 했다. 처음 광고를 켰을 때는 괜히 설렜다.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겠지. 클릭이 생기고 주문이 들어오고 첫 판매가 나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클릭은 조금 생겼지만 주문은 없었다. 광고비는 계속 빠져나갔다. 하루 일만 원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10일이면 10만 원이었다. 광고를 끄자니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까웠고 계속 켜자니 돈이 새는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숫자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노출, 클릭률, 전환율, 장바구니, 찜. 그런데 정작 주문은 없었다.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나는 상품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또 다른 상품을 찾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마진이 높은 상품,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 조금 더 경쟁이 덜한 상품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다 유료 소식 리스트를 샀다. 잘 팔리는 상품 키워드, 경쟁 낮은 상품, 초보자가 팔기 좋은 상품이라고 했다. 가격은 19만 원이었다. 결제하기 전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상세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혼자 찾느라 시간 버리지 마세요. 그 말에 흔들렸다. 나는 이미 시간을 많이 버리고 있다라고 느꼈고 돈을 내면 빨라질 줄 알았다. 소식 리스트를 받고 처음에는 희망이 생겼다. 뭔가 답을 얻은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하나씩 검색해 보니 이미 파는 사람이 많았다. 예. 어떤 상품은 가격 경쟁이 심했고 어떤 상품은 공급처 가격이 높아서 마진이 거의 없었다. 어떤 건 팔릴 것 같았지만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어려웠고 어떤 건 배송 이슈가 있어 보였다. 결국 나는 또 선택하지 못했다. 정보는 늘었는데 실행은 더 어려워졌다. 머릿속에는 상품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팔리는 건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더 깊게 빠져들었다. 상품명 최적화 강의, 키워드 분석 툴, 썸네일 제작법, 리뷰 마케팅, 블로그 체험단, 쿠팡 등록법, 스마트 스토어 광고 세팅법. 처음에는 무료로 보다가 어느 순간 유료 자료를 사기 시작했다. 하나는 3만 원, 하나는 7만 원, 하나는 15만 원. 다 합치면 꽤 됐다. 그런데 결제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번 것만 배우면 될 것 같다고. 이번 자료에 답이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답은 계속 다음 자료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 달이 끝날 때쯤 나는 처음으로 돈을 계산해봤다. 로고, 템플릿, 샘플 촬영용품, 광고비, 소식 리스트, 강의, 툴 구독료, 배송비, 외주비까지. 하나하나는 작았는데 합치니까 이미 300만 원이 넘었다. 그런데 매출은 거의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주문이 몇 건 있긴 했다. 하지만 그 주문도 마진을 계산해보면 거의 남지 않았다. 한 건 팔아서 2,000원, 3,000원 남는 수준이었다. 반품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손해였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 무자본 창업을 하고 있는데 왜 내 통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 그래도 멈추지 못했다.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기하면 300만 원이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더 제대로 해보자고 마음 먹었다. 상세 페이지를 외주로 맡겼다. 이번에는 진짜 팔릴 만한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주 비용은 40만 원이었다. 썸네일도 따로 맡겼다. 키워드 작업도 맡겼다. 광고비도 조금 더 올렸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상품만 제대로 터지면 지금까지 쓴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비슷했다. 조회수는 조금 늘었지만 주문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 광고비는 더 빨리 빠졌고 경쟁자는 계속 가격을 내렸다. 나는 가격을 따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가격을 내리면 좀 마진이 줄었고 마진을 지키면 클릭이 안 됐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 내가 팔고 있는 건 내 상품이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팔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걸, 내가 만든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남의 상품을 조금 다르게 포장한 것 뿐이라는 걸. 그런데 나는 인정하기 싫었다. 이미 너무 많이 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달 카드값이 터졌다.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왔다. 사업 준비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현실의 카드값으로 돌아왔다. 로고, 상세 페이지, 광고비, 샘플, 툴, 강의, 외주 다 합치니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됐다. 그런데 내 스토어는 아직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주문은 가끔 들어왔지만 그걸로 카드값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날 나는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무자본 창업을 한 게 맞나? 아니면은 돈을 안 쓰고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시작 전에 돈을 다 써버린 건가? 가장 힘들었던 건 돈보다 허무함이었다. 나는 아직 창업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것 같았다. 대박은커녕 월 100만 원 수익은커녕 첫 번째 제대로 된 상품 하나도 못 만든 느낌이었다. 그런데 돈은 이미 500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더 무서운 건 주변에 말하기도 부끄러웠다는 거다. 처음에는 나도 창업 준비한다고 말했었다. 곧 스토어 오픈한다고, 월급 말고 다른 수익 만들 거라고 무자본으로 시작해보겠다고. 그런데 3개월 뒤 나는 매출이 아니라 카드값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보기 시작했다. 문제는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었다. 돈을 적게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나는 돈을 아낀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조금씩 썼다. 필요한 지출과 불안을 달래기 위한 지출을 구분하지 못했다.